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발칵 뒤집힐 만한 세제 개편안이 터져서 또 깜짝 놀랐는데요. 자, 법령권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포괄적 과세,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진보당의 윤종호,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국회의원들하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자, 이런 걸 보고 소득적 포괄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세제 개편을 하자 이런 논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자, 쉽게 말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여부나 형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팔았냐 안 팔았냐, 내가 주식이면 주식을 팔았냐 안 팔았냐, 또 그 다음에 뭐 형태도 이게 뭐 주식이냐 뭐 아니면 부동산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늘었느냐, 경제적 능력이 그만큼 세금을 낼 만큼 뭐 높으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과세를 해야 된다, 요런 지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김현동 이제 배재대 교수가 오늘 이제 발제를 하면서 세법상 소득의 개념에서 소득 원천설, 그러니까 소득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로소득이다. 그럼 근로를 통해서 나온 소득은 또 몇 프로.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소득, 뭐 부동산을 팔았으면 뭐 양도소득세, 뭐 주식도 뭐 양도소득.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소득이 어디서 나왔냐, 그 원천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하는데, 자, 이런 것보다 순자산 증가설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결국 팔지 않은 삼성전자, 팔지 않은 SK하이닉스, 내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서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하면 사실 내가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에 뭐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미실현 이익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검은 화요일 내 계좌가 다 녹아내렸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조금 뭐 요건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코스피가 거의 뭐 한 10%, 그렇죠. 9.99%, 10%, 그래서 9,000p 넘었던 게 지금 이제 8,200p. 자, 8,000p도 겨우 지금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12.47%, 최근 들어서 뭐 가장 큰 낙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0만 원 터치했던 게 255만 원까지 무너졌고요. 삼성전자도 12.31%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38만 원까지 갔던 게 31만 원까지 무너져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2.05% 무너졌는데 뭐 78만 7천 원까지 갔던 게 51만 1천 원까지 오늘 뭐 완전히 계좌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 자, 주식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이게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확대했다. 자, 결국은 뭐 빅테크 문제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게 무너지고 이러면서 또 빅테크 주식들이 무너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뭐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자, 이런 악재들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 보자라면 이런 주식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자, 결국은 안 그래도 안 좋은 판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제가 봐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데 사실 이게 주식에 대해서는 현실화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그 스탠스, 뭐 이런 방향이나 뭐 태도를 보면 결국 주식은 가능하면 규제를 안 하고 오히려 부동산 쪽을 규제해서 주식 쪽으로 오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뭐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는, 자,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지금 외국인들이나 또 뭐 기관들이 볼 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논의가 있을 정도면 뭔가 또 정책, 주식 뭐 정책에 대한 또 뭐 법률권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퀘션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악재로 작용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자, 과세가 실현 시점에서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자산을 팔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되면 동결 효과가 있다.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이분이 얘기한 거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실현 시점, 그러니까 팔 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내가 집을 안 팔고 있으면, 특히 양도세 같은 게 그런 거죠. 양도세는 결국 팔아야 내는 세금인데 내가 안 팔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팔면 그만이지 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동결 효과, 그러니까 그냥 그 매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자본이 더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쏠린 돈이 주식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과거 과세가 이제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자, 이래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과세를 하는 게 맞다. 지금 뭐 집값이 올랐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미실현 이익 과세, 이게 가능할까? 아까 뭐 주식은 어쨌든 오늘 당장 악재로 작용했지만 이게 현실화되기는 살짝 어려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거꾸로. 자, 일단은 뭐 미실현 이익,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던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초한 법률이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논란이 됐던 게 말 그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건 개요를 보면 재건축 조합 측에서 지금 뭐 위헌 판결 뭐 내려달라 이렇게 뭐 하면서 위헌 소송을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준조세다 보니까요. 이게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단순히 장래의 예상이익이나 추정이익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이걸 반영해서 산정한 이거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합헌이다. 자, 요걸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재건축 부담금은 단순한 미실현 이익 과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이미 재건축 완료 후에 객관적으로 산정된 초과 이익의
일부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뉘앙스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목적 환수제도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도 아니고 이미 일정 부분 확정된 이익이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도 아니고 또 공공이익에 어쨌든 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실현 이익으로 이게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뭐 이건 위헌이었을까? 또 그것도 아닌 게요. 자, 헌재가 이제 과거 다른 세금 사건에서 설령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보더라도 실현 이익만 과세할 건지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다. 야, 이건 헌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미실현 이익 뭐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뭐 포함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헌재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뭐 위헌 쪽으로 물론 뭐 헌법재판소도 상황에 따라서 또 뭐 달라지면 뭐 또 과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현재까지의 헌재 스탠스만 보면 미실현 이익 과세는 위헌이 아닌 걸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한다라면 가능한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초한 부담금처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집값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순자산 증가만큼 세금을 내는 이런 뭐 세금을 세제 개편을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집값 오르면 즉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것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뭐 오늘 논의 정도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왜 법률권 쪽에 특히나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까? 뭐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 보유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사실 보유세라는 것도 결국 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팔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 논리대로 한다라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죠. 보유세라는 것도. 집값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그만큼 내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아니면은 뭐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것만큼 내는 거다. 포괄적 세제 개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세목에 대해서만큼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맞죠. 사실 뭐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또 공시가격 제도를 통해서 뭐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지금 뭐 이런 순자산 증가에 대해서 뭐 포괄적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린 그까지는 안 갈 거야. 사실 굉장히 센 얘기가 나오면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가면 이게 뭐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당 의원들도 참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더구나 지금 뭐 이런 뭐 보유세 부분도 그렇지만 자, 미실현 이익 과세. 자, 이게 이제 뭐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갔다면 재건축 조합연대가 뭐 선거 기간에도 계속 꾸준히 요구해왔던 이 제초안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사실 뭐 이게 되려고 했었으면 여당 쪽에서 아마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자,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아무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되면 제천 폐지 이거 이제 그냥 될 것 같다, 물 건너 갔다 했는데, 자 이제 뭐 이런 미실현 이익 과세 뭐 이것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저 이거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재건축 부담금 이제 8월부터죠. 지금 당장 이제 다다음 달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 부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에서 이익이 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최대 50%를 징수하는 이런 뭐 엄청난 또 뭐 딱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사실 준조세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반포 3주구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 정도였는데 현재 추정하기를 7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종전자산에 비해서 이제 종후자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최대 1인당 10억까지도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포 쪽에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오른 만큼 결국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부담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이거 뭐 집값 폭락 불가피하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 인상 때문에 재건축 그건 분담금이라고 하죠. 분담금 이거는 뭐 집을 때려 부시고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 이 분담금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건축 부담금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재건축 이제 메리트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미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 76 타입 같은 경우에 최고 38억까지 갔던 게 37억, 36억, 지금 34억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4억 정도 지금 내려가 있는데 호가를 보면 지금 14층 중에 10층 14층 중에 9층, 뭐 1동, 5동에 이렇게 34억짜리 매물들이 고층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더더구나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아래쪽 표시는 이거는 최근에 내가 내놓은 가격보다 호가를 더 낮췄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34억 5천에 내놨다가 6월 18일 날 며칠 전이죠. 5천만 원 우수리 떼고 34억에 딱 턱걸이를 해놓은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7억 7천에 내놨다가 결국 6월 19일 날 지금 며칠 전이죠. 4억을 낮췄습니다. 33억 7천까지 38억까지 갔던 게 지금 실거래가 34억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더 3천만 원을 더 낮춰서 37억 7천원 4억을 낮춘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최고가 근처로 받으려다가 버티다가 결국 4억을 낮출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분도 33억 3천이면 뭐 사실 34억 대비해서도 낮고 38억 대비해서는 거의 뭐 5억 가까이 낮춰놨는데도 또 낮춘 거죠. 3천만 원을 낮춰서 딱 33억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억씩이나 지금 낮춰놓은 이런 상태지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 33억도 비싸 보인다. 32억 7천 그래서 38억인 음마 76 타입이 이제 32억대까지 6억 가까이 낮춘 자 그렇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마 34평 같은 경우에도 43억까지 갔던 게 지금 38억 9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5억 가까이 내려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호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층 중에 고층이 37억 5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억보다 조금 더 꺾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좀 낮춰놨죠. 5천만 원 원래 38억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실거래가 정도에서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오늘 낮췄네요. 6월 23일 날 오늘 5천만 원을 낮춰서 37억 5천까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좀 된 이런 것들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꾸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7억 5천에 내놨던 분인데 10일 날 3천만 원 낮췄는데도 연락 없고, 또 18일 날 2천만 원 낮췄는데도 연락 없고, 자, 결국 37억에 딱 턱걸이 해놨는데 와, 이거 지금 팔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분은 37억에 내놨던 분인데 2천만 원을 낮춰서 36억 8천으로 이렇게 꺾기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36억 5천까지 43억을 넘었던 음마 지금 84 타입이 36억 5천이면 거의 6억 뭐 한 5천 이렇게 낮춘 거죠. 거의 뭐 7억 가깝게 지금 낮춰놨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건축 그러면 압구정 신현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1평형 128억까지 갔던 아파트, 그것도 뭐 작년 12월이에요.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국 올해 들어서서 128억이 110억으로 무너지더니 97억, 뭐 97억, 그 다음에 94억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지금 90억까지도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8억까지 갔으면 한 130억 쪽으로 가던 거잖아요. 130억에 대한 기대 무너지고, 120억 무너지고, 110억 무너지고, 100억 무너지고, 지금 딱 90억까지 턱걸이를 해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90억짜리는 지금 128억이면 무려 38억이 폭락한 거예요. 실거래가 지금 38억이 폭락했습니다. 야, 이런 거 뭐 증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13층 중에 고층이 90억에 지금 6월 8일이면 뭐 이거 지금 5월 10일 이후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는 뭐 1주택자들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지금 뭐 못 팔죠. 그래서 지금 뭐 5월 10일 이후 대부분이 다 1주택자들 매물인데, 자, 결국은 13층 중에 고층이 90억이면 38억 낮춘 매물이 6월 8일. 지금 뭐 오늘 날짜 대충 생각해 보면 한 보름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건 보면 88억이죠.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40억을 낮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중층인데. 근데 40억을 낮췄는데 6월 5일 확인인데, 와, 이거 뭐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40억을 낮춘 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층 중에 10층이면 꽤 고층인데 86억, 와, 이런 것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85억대 매물들도 뭐 125동에 85억, 그 다음 109동에도 85억, 아니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88억도 지금 40억을 낮췄는데도 비싸다고? 야, 이렇게 되면 뭐 88억, 85억이면 뭐 한 42억 뭐 넘게 지금 이렇게 낮춘 거죠. 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재건축 이거 뭐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지금 부담금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면 지금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법률권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포괄적 과세가 당장 일단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뭐 주식시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재건축 부담금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이게 또 미실현 이익이 보유세에 대한 강화, 이런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폭풍은 부동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세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삼양라면만 구매를 하셔도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귀찮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 구매할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할 때도 이렇게 뭐 마음을 써주신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